텐즈 여러분, 요즘 K-팝, K-드라마, K-뷰티 진짜 핫하잖아요. 근데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요, 아주 핫하게 떠오르는 또 하나의 K-트렌드가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바로 K-주사예요.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꼭 가는 단골 코스가 한복 입고 경복궁 가고 찜질방 가고 치맥 먹고, 이게 드라마에서 봤던 한국이구나 했었는데요. 요즘은요, 한국 오자마자 명동 올리브영 가서 화장품 캐리어째로 쓸어 담고 편의점 음식 사 먹고, 그리고 마지막 코스가 바로 피부과에 가서 이 K주사를 맞고 공항에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 1, 2년 사이에 이 시술을 받으려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 수가 무려 한 2배 가까이 늘었다고도 해요. 저희 병원도 많이 오셔서 저도 그걸 크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외국인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K주사, 그 정체가 과연 뭘까요? 정답은 바로 스킨 부스터예요. K주사는 별명이고요. 정식 명칭은 스킨 부스터입니다. 스킨 부스터는 간단히 말하면 피부 퀄리티를 쭉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인데요. 피부 톤, 결, 보습, 탄력 같은 걸 개선을 해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피부에 영양제 주사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에 좋은 성분들을 콕콕콕콕콕 넣어주면은 광이 확 돌고 반짝반짝 매끈해지는 겁니다. 이 스킨 부스터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애들 있죠. 리쥬란, 주베룩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특히 리쥬란은요, 한국에서도 유명하지만 외국에서 정말 유명합니다. 중국에서 리쥬란 맞으러 많이 오시거든요. 오시면 6cc, 8cc, 10cc 막 이렇게 울면서 맞습니다. 그렇게 아픈데도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맞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좋아졌다는 소문이 퍼지면 그 친구들이 또 오고 또 울면서 맞고, 약간 성지순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리쥬란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리쥬란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다 리쥬란만 맞냐? 제가 생각했을 땐요, 그거는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몰라서. 스킨 부스터 종류가 한 수십 종류가 되거든요. 고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걸 언제 다 찾아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받으면은 효과도 없고 돈 날리고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 수많은 스킨 부스터들을요, 고민별로 아주 싹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지금 내 피부에 잘 맞는 가장 효과가 좋은 스킨 부스터가 뭔지 알게 되실 거고요. 제가 진짜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자, 첫 번째는 가장 유명한 거부터 가볼까요? 리쥬란, 그리고 비타란, 요거부터 살펴볼게요. 얘들은 여기 위에 위치하고요.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는 편이고 탄력 볼륨 효과보다는 피부 재생 쪽의 효과가 좋아요. 푸석푸석하고 예민한 피부에 좋고요. 왜냐면요, DNA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리쥬란은 연어에서, 비타란은 송어에서 채취한 DNA 조각을 정제해서 사용을 하는데, DNA가 재생을 유도하는 어떤 설계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는 이 설계도를 참고를 해서 손상 부위를 재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직접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건조하고 칙칙하던 피부, 트러블로 예민해진 피부가 점점 촉촉하고 건강하게, 더 화사한 피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한마디로요, 피부의 기초 체력을 쭉 끌어올리는, 근본적으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리쥬란 하면 꼭 생각나는 거 있죠. 맞아요. 엠보, 그리고 통증. 일단 통증부터 볼게요. 아까 리쥬란 막 너무 울면서 맞는 걸로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수면 마취 이런 것까지 하고 받으시기도 하는데, 그게 엠보를 만드니까 아픈 거거든요. 그럼 엠보를 왜 만드냐? 약물의 로스를 줄이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깊은 층까지 넣는 건데, 사실 진짜 피부 재생이 일어나는 층은 그거보다 더 얕은 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시술합니다. 얕은 층의 약물을요, 아주 작은 양을 고르게 깔아주면요, 엠보는 안 생기고 통증도 거의 없고 효과는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저만의 노하우기도 한데요, 진짜 울 이유가 1도 없는 시술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시술하고 하루 뒤거든요. 다음 타임 전혀 없죠. 그런데 화사해지고 광이 확 돌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쥬란이나 비타란은 스킨 부스터 입문자 분들께 특히 추천드려요. 어떤 모양이나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건강하게 본연의 상태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면은 피부에 먹이는 종합 영양제 그런 거 같은 개념이에요.
자극도 적고 부작용 걱정도 거의 없어서 속건 조심할 때, 뭐 아무리 발라도 해결이 안 될 때 정말 좋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억하실 게 얕게 놓으면 아프지 않게 시술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피부가 좀 탄력이 떨어져서 고민이다 할 때 리쥬란 비타란 맞으면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다시 주목을 받는 게 바로 콜라겐 기반의 스킨 부스터들이에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레티젠, 콜라주, 이런 아텔로 콜라겐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들이고요. 얘들은 여기에 위치를 해요. 효과는 빠른 편이고요. 리쥬란 비타란보다 조금 더 탄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칠고 처진 피부에 좋고요. 아텔로 콜라겐, 딱 들으면은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돼지 콜라겐이에요.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게 뭐 그냥 돼지에서 콜라겐 뽑아가지고 넣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거를 싹 제거를 해서 만든 콜라겐이 바로 아텔로 콜라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아텔로 콜라겐은 리쥬란이랑 뭐가 다르냐? 아까 그 리쥬란은 피부를 재생시키는 어떤 설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아텔로 콜라겐은 뭐냐? 바로 실제 건축 자재예요. 건축 자재를 직접적으로 보충을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성분을 넣으면요, 외부에서 자재가 들어오니까 그 자체로도 즉각적으로 피부가 탄탄하게 되고요. 피부 안에 있는 섬유 모세포라고 하는 일꾼들이 있는데 새 자재가 들어왔네 하면서 스스로 콜라겐을 더 만들어내요. 그래서 즉각적인 볼륨 개선도 되고 콜라겐 생성도 자극이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 콜라겐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습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아텔로 콜라겐 추천 대상은요, 피부 결의 탄력 개선까지 한 번에 이렇게 원하시는 분이고, 거칠고 처진 피부, 거기에 결, 탄력, 보습 이렇게 한 번에 개선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괜찮은 데가 이게 눈이에요. 눈 밑 이제 꺼지면서 약간 잔주름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잘 쓰면은 볼륨이 채워지는 효과에 매끈한 눈가 결 개선, 이런 것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단점이 있는데, 이 돼지 콜라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막연한 어떤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또 다른 옵션도 있습니다. 사람 콜라겐이요. 대표 제품은 엘라비의 리토가 있고요. 얘는 여기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효과는 있는데 탄력 효과는 더 좋은 것 같고요. 사람 진피에서요, 세포를 탈탈탈탈탈 털어서 없애고 곱게 갈아서 만든 그런 스킨 부스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는 콜라겐만 있는 게 아니라 엘라스틴, 라미닌, 이렇게 진피 구성에 필수적인 세포의 기질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 하나만 채우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건강한 진피 이 구조 전체를 우리가 이제 3D 프린터로 딱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넣는 느낌이에요. 사실 우리가 어떤 리프팅 치료를 하든 스킨 부스터를 고르든 결국 목표는 같아요.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세포의 기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리투어는 그 목적을 가장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건축물을, 아파트를 통째로 넣는 거다. 추가로 섬유모세포 같은 그런 일꾼들이 그 아파트에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투어를 맞으면요, 피부 구조가 즉각적으로 채워지면서 피부가 전반적으로 탄탄해지고 피부 결, 모공 이런 것들이 정돈이 되면서 되게 쫀쫀한 질감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한 일주일 전에 제 얼굴에 맞았는데 이 쫀쫀한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세수하고 그럴 때, 아니면 로션 바르고 그럴 때 이 피부 만지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모찌 같은 쫀쫀한 피부. 네. 그리고 피부 장벽 기능이 회복이 되면서 보습력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속에서 그냥 광이 좀 이렇게 도는 그런 피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 보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스킨 부스터예요. 리투어 추천 대상은 일단은 피부가 총체적인 난국이다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예민하고 푸석푸석하고 속건조가 있고 이런 분들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피부 탄력이 떨어졌다, 이런 분들도 좋아요. 그리고 부위별로 보면은 아까 여기 눈밑도 리투어 되게 좋고 손등에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 흉터, 여드름 흉터 같이 이렇게 패인 흉터들 있잖아요. 이런데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 피부 바탕 혹은 탄력 이쪽에 관점을 둔 스킨 부스터들이었다면은 이제는 얼굴 라인, 볼륨에 관점을 둔 부스터들을 볼게요. 언젠가부터 얼굴 라인이 막 울퉁불퉁해지고 특히 여기 광대 및 관자, 뭐 팔자주름, 여기 마리오넷 이런데 뭐 꺼져가지고 뭐 해골같이 보여 아니면은 뭐 땅콩형 얼굴이야 이런 게 고민이신 분들 이럴 때는요 꺼진 볼륨을 채우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필러로 꺼진 볼륨을 많이 채우곤 했는데요. 요즘은 또 이제 필러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스킨 부스터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는데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스컬트라, 주베룩 이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컬트라는 여기, 그 다음에 주베룩은 여기. 주베룩은 이제 주베룩 볼륨하고 스킨이 있어서 스킨은 탄력 쪽, 볼륨은 볼륨 쪽이기는 한데요. 스컬트라와 주베룩은 콜라겐 자극제 중에서도 꺼진 부위에 볼륨을 만들어내는 데 특화된 어떤 볼륨 부스터의 양대 산맥이에요. 땅콩형 얼굴처럼 옆볼이 푹 꺼져가지고 나이 들어 보일 때 그 부위에 집중적으로 콜라겐을 생성시켜서 볼륨이 자연스럽게 차오르게 만드는 거죠. 아니 근데 얘네가 뭔데 내 살을 차오르게 만드냐? 스컬트라나 주베룩은요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미세한 가루 형태의 약재예요. 그리고 이 입자들을 피부 속에 넣어주면요 우리 몸은 이상한 게 들어왔네? 하고 인식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피부 속에 섬유 모세포들이 자극을 받고 콜라겐을 새로 막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입자들은 몸속에서 물, 이산화탄소로 자연스럽게 녹아서 사라지고요. 그 자리에는 이제 내가 뭐 만들어낸 새로운 콜라겐 조직만 남아서 자연스러운 볼륨을 유지하게 되는 게 원리예요. 땅콩형 얼굴처럼 옆볼 패인 분들 볼륨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데 정말 좋고요. 팔자주름 이런 데도 좋습니다. 스컬트라랑 주베룩은요 효과도 비슷하고 작용 원리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서희 뭐 사촌지간 같은 그런 아이들인데 입자 모양이 좀 달라요. 자, 사진 보시면 스컬트라는 입자가 뾰족뾰족해서 자극이 빠르고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뭐 좀 채찍 같은 느낌? 그리고 반대로 주베룩은 입자가 둥글둥글하고 안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자극이 좀 더 부드럽고 효과도 조금 더 점진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몽둥이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요 실제로는 스컬트라가 조금 더 빠르고 강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편이고 주베룩은 서서히 부드럽게 올라오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제품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바로 결절이에요. 두 제품 다 그 가루 형태를 생리 식염수 뭐 이런 거에 녹여가지고 주입을 하는 방식인데 이거를 저희가 수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화가 제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은 주입하고 난 다음에 피부 속에서 한 군데에 뭉치면 그 부위에만 과한 반응이 생겨서 딱딱한 결절이 생길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주베룩도 좋지만 스컬트라 쪽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스컬트라가 예전에는 결절 이슈가 좀 더 있었는데 요즘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특히 초음파 분쇄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추가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스컬트라를 그냥 뭐 2시간 정도 수화만 하면은 입자가 덜 녹아서 뭉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초음파로 분쇄를 해주면은 입자가 훨씬 더 고르게 분산이 되고 훨씬 더 작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은 결절이 생길 확률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거의 안 생겨요. 결국 스컬트라 주베룩 볼륨 추천 대상은요 옆볼이 꺼졌거나 아니면은 뭐 팔자주름이 꺼진 분들 아니면 마리오넷 꺼진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땅콩형 얼굴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자연스럽게 내 콜라겐으로 채워주는 거라서 티 안 나게 볼륨 회복하는데 정말 좋은 옵션입니다. 자, 다음은요 조금 또 다른 계열이에요. 즉각적인 볼륨감과 아주 장기적인 탄력 개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스킨 부스터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라플랭과 레디어스입니다.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듀얼 효과예요. 시술 직후엔 필러처럼 볼륨이 바로 생기고 그 이후에 몇 달에 걸쳐서 콜라겐이 서서히 생성이 되면서 탄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죠. 나는 당장 얼굴이 차오르는 게 좋긴 한데
오래가는 효과도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께 딱 어울리는 조합이고요. 그럼 왜 이런 2단계 효과가 나타나냐? 핵심은 바로 CMC 계리라고 하는 이 매개체 덕분이에요. CMC는 원래 콜라겐 자극 입자들이 균일하게 퍼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초기 볼륨을 만들어주는 역할을도 해요. 볼륨, 콜라겐 생성, 장기적인 탄력, 이렇게 쭉 이어지는 구조예요. 한마디로 1+1, 한 번의 시술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가는 거죠. 특히 PCL 성분인 라플렌은 효과 유지 기간이 긴 편이고요. 하하 성분인 레디어스는 피부 퀄리티 개선, 잔주름, 손등, 입가, 이런 섬세한 탄력 개선이 필요한 부위에 굉장히 좀 적합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차오름 플러스 꾸준한 탄력, 이렇게 동시에 원하신다면 라플렌, 입가주름, 손등주름처럼 디테일한 부위의 탄력이 고민이시고 피부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를 원하신다면 레디어스,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HA, 히알루론산입니다. 자기 부피의 1000배에 해당하는 물을 이렇게 끌어당긴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와, 비싼 크림을 듬뿍 발라도 피부 속은 왜 이렇게 당기고 건조하지? 이런 속건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합니다. 벨로테로 리바이브, 레스틸렌 비탈라이트, 엘러간 스킨바이브, 뭐 이런 애들은 즉각적인 보습감과 탄력 쪽, 그다음에 힐로웨이브는 즉각적인 보습감과 볼륨 쪽을 주게 되고요. 우선 벨로테로 리바이브부터 볼게요. 이게 되게 재밌는 히알루론산 부스터인데요. 히알루론산에다가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성분이 추가된 거거든요. 히알루론산도 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인데 글리세롤도 물을 끌어당겨요. 그리고 염증을 깔아앉히는 효과도 크거든요. 시너지가 막 폭발을 하겠죠. 그래서 수분을 꽉 채워주고 피부 장벽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촉촉함이 정말 오래 가고요. 유분은 많은데 속은 건조한 수부지 피부라고 하죠. 짜잘한 트러블이 많은데 보습을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레스틸렌 비탈라이트, 엘러간 스킨바이브는 우리가 뭐 예전에 많이 하던 그런 물광주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재밌는 이 히알루론산 부스터가 바로 힐로웨이브예요. 얘는 좀 작은 히알루론산, 큰 히알루론산이 섞여 있는 제품인데요. 이거를 은행의 예금과 현금으로 비교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지갑에 현금, 그러니까 작은 히알루론산이 가득하면 당장에 쓰기는 편하지만 금방 다 써버리고 나면 금세 빈털터리가 되겠죠? 반대로 은행 예금, 큰 히알루론산만 있으면 든든하긴 한데 당장 오늘 쓸 현금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기존의 많은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들이 이 현금이나 은행 예금 둘 중에 하나에 치우쳐 있었어요. 그래서 효과가 금방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즉각적인 효과가 좀 아쉬웠던 거죠. 근데 힐로웨이브는 이 두 가지 액션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시술 직후에는 지갑 속 현금, 그러니까 작은 히알루론산이 피부 곳곳에 바로 스며들어서 즉각적으로 갈증을 해소하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고 생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촉촉함이 사라질 때쯤에 은행 예금, 그러니까 큰 히알루론산이 매달 이자를 주는 것처럼 서서히 분해되면서 새로운 현금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한번 반짝하고 마는 그런 수분감이 아니라 어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혹은 매달 꼬박꼬박 이자가 나오는 그런 수분 통장처럼 꾸준하고 안정적인 촉촉함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힐로웨이브는 한 번의 시술로 오랫동안 알아서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고 싶은 분들 혹은 바빠서 병원에 자주 오기 힘든 분들께 가장 이상적인 수분 연금 같은 시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스킨 부스터를 우리 어떤 효과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고민에 맞춰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피부에 볼륨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는 스컬트라, 힐로웨이브 추천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탄력, 그리고 세포의 기질을 재생을 시켜가지고 피부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엘라비에 리투오, 레디어스 이런 애들 추천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부 결, 모공 이런 게 개선되고 싶다. 그러면은 리투오, 리바이브 추천드릴 것 같고요. 나는 민감하고 트러블도 자주 난다.
그러면 뭐 리쥬란, 비타란, 아니면 리투, 리바이브 뭐 이런 애들을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아파요? 연고예요? 진짜 안 아파요. 진짜 하나도 안 아픈데요? 진짜 대본이 아니라 진짜 안 아파요. 죄송해요. 원장님, 리쥬란을 맞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못 맞겠는 거예요. 리쥬란 안 아파요. 리쥬란 원래 아픈 거잖아요. 아프게 놓으니까 아프지. 안 아프게 놓으면은 안 아파요. 저는 리쥬란 안 아프게 나요. 나한테 리쥬란 받았던 분들 후기가 다 이렇다니까. 정말로 안 아프게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리쥬란 뭐 하는 거 다 똑같잖아요. 다 안 똑같으니까 그렇지. 왜 아픈지 알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주입이 되는 순간 조직이 이렇게 확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통증이 올라오는 거거든. 찢어지면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디님, 피부가 찢어지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죠. 아프지. 깊게 한 번에 많이 엠보 만들면서 놓으니까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근데 리쥬란 하면 엠보잖아요. 아, 엠보 없으면 효과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년 내에 저는 리쥬란 시술의 판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엠보 만들지 않을 거예요. 못 믿겠는데. 이렇게 진짜 말로만 해서는 그 믿지 못하니까 그럼 한번 해보지 뭐. 우리 텐텐 PD 중에 누구 하나 받아봅시다. 아니, 저희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아니, 이건 마음의 준비 필요 없어. 받으면은 우리 이도영 원장님이 진짜 이래서 자신이 있었구나. 리쥬란 맞을 때 마취를 제가 제 얼굴에 안 하고 그냥 놓거든요. 오늘 제가 시술해줄 PD님은 반은 마취를 바르고 반은 마취를 바르지 않고 한번 해봐요. 무서워요, 원장님. 아니야, 할 수 있어. 4시? 4시 좀 올라갈까요? 영화 티켓 공짜 준다고 해가지고. 이도영 원장님이 안 아프게 하신다고 지금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믿으시나요? 솔직히 안 믿겨요.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보니까 피부도 빨가시고 건조도 한 것 같고 각질도 좀 일어나고 장벽도 좀 깨져 있는 것 같아요. 리쥬란 맞기에 딱 좋은 피부입니다, 고객님. 리쥬란 뭔지는 알고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리쥬란 뭔지는 혹시 알고 있어요? 연어 뭐라고 하던데. 맞아요. 연어 주사라고도 하죠.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고 재생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너 빨리 뭐 다시 만들어, 다시 회복 좀 해, 정리 좀 해, 이런 재생 신호를 보내는 거고, 그래서 리쥬란 하고 나면은 장벽도 회복이 되고 염증도 좀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건조감 이런 것도 좋아지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럼 이제 시술 시작해 볼게요. 인젝터를 사용을 할 건데, 인젝터는 피부를 좀 당겨주기 위해서, 얕게 놓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세심하게 손으로 밀어서 결국은 손주사로 이용을 할 겁니다. 리쥬란 아까 왜 아프다 그랬어요? 깊게 한 번에 많이 놓으니까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얕게 아주 소량씩 쫙 깔 거예요. 인젝터의 음압을 이용을 해서. 마취 테스트 아프세요? 뭐 전혀 느낌이 없죠? 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파요? 연고예요? 진짜 안 아파요. 진짜 하나도 안 아픈데요? 진짜 대본이 아니라 진짜 안 아파요. 죄송해요. 진짜 안 아파요. 안 아프다니까요. 이게 뭐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 그럼요. 어때요? 근데 진짜 안 아파요. 따가운 느낌도 없고. 전문의 18년 차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진짜 후기가 찐이었네요. 네. 자, 이제 반 났어요. 가까이 와보세요. 여기 지금 피, 엠보 하나도 없고 로스도 거의 없어요. 리쥬란 맞아요? 네, 리쥬란 맞아요. 효과 있는 거 맞아요? 효과 당연히 있죠. 없을 리가 없어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취 연고를 안 바른 쪽을 시술을 할 거예요. 여기 아픈 것 같아요. 여기가 낮게 이렇게 놓으면 안 아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눈가 근처 갈 때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나머지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어때요? 그냥 살짝 따끔하지 하나도 안 아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아셔야 됩니다. 마취 연고를 안 발랐습니다.
진짜 안 아파요. 그리고 여기 조금 따끔, 아, 여기 네. 조금 따끔. 네, 네, 눈가, 그건 네. 눈가는 조금 따끔. 그건 나도 인정. 근데 전체적으로 거의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시원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통증을 약간 토닝하는 정도?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아프지 않고 저 수술 받고 지하철 타고 가야 되는데 네. 갈 수 있어요? 조금 이따가 거울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티가 하나도 안 나요. 바로 화장할 수 있고 내일부터 얼굴 반짝반짝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시술 끝. 리쥬란 다 들어갔고요. 붉은기 좀 있지만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엠보 하나도 없죠. 여기는 흡수 다 됐고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 리쥬란은 어디로 갔을까요? 피부 안에 들어갔죠. 이렇게 안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이 방법에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깊게 넣으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잖아요, 한 번에. 그래서 얼굴 전체 하는데 보통은 최소 4cc, 6cc, 8, 10, 뭐 12, 막 이렇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거든요. 저는 이 2cc로 얼굴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왜냐? 소량씩 쫙 따라줬으니까. 와, 리쥬란 하면 엠버 같은 게 생기잖아요. 하나도 없는데요? 다음에 또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네.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저도 받고 싶어요. 저 같은 피부도 네. 리쥬란 맞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PD님은 얼굴 붉고 건조함도 좀 있는 것 같고 모공이 좀 크고 약간 탄력이 좀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리쥬란보다는 저는 리투어 쪽을 조금 더 권유를 하고 있어요. 왜 저는 리투어예요? 저 원장님 리쥬란 해주는 거 보니까 리쥬란 맞고 싶은데. 전 리투어도 덜 불편하게 나아요. 이 방법 저는 리투어에도 씁니다. 리쥬란은 재생 신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리투어라고 하는 애는 환경 자체를 개선시켜주는 치료예요. 그래서 완성품을 넣어준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우리 피부에는 원래 콜라겐, 엘라스틴, 라미닌, ECM, 그러니까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거를 바로 넣어주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피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플러스 뭐 탄력이 저하돼 있다든지 아니면은 모공이 좀 퍼져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저는 리투어 하면은 되게 좋은 반응이 많았던 것 같아요. 리쥬란 vs 리투어. 나는 리투어. 사실은 이제 우열의 문제는 아니고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뭘 개선을 시키고 싶냐, 그건 것 같아요. 조금 더 리투어가 궁금하다면은 이 영상 참고하면은 리투어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오늘 처음부터 리쥬란 진짜 하나도 안 아프게 놓을 수 있고 마취 안 하고도 맞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진짜 다 공개했는데 일단은 리쥬란이 아픈 이유 깊게 한 번에 많은 양을 놓으니까 아픈 거고, 리쥬란을 그러면 어떻게 안 아프게 놓을 수 있냐, 얕게 소량씩 쫙 깔아주면은 안 아프게 놓을 수 있어요. 나 오늘 진짜 뭐 다 풀었어. 피디님 이제 내 말 좀 믿겨요? 믿음이 가죠 이제? 네, 완전 믿어요. 선생님, 저 그럼 지금 당장 리투어 해주세요. 지금? 비디님, 리쥬란 어땠어요? 근데 엠버가 많이 안 올라왔네요. 진짜 저도 아프다는 소문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맞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맞고 나니까 일반 주사보다 안 아프다? 오히려 저는 시원했어요. 침 맞는 느낌? 마취한 곳이랑 안 한 곳 차이가 있나요? 이게 마취를 한 곳은 피부가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긴 있었거든요. 마취 크림을 바르니까. 근데 그 통증으로 비교하면은 차이가 없었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별 5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술 자체를 처음 받아본 거거든요. 감이 잘 안 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통증도 없고 엠보도 없고 다운타임도 없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5점 만점에 5점 드리겠습니다. Watch me walk away, putting myself on display. 1, 2, 3 a day. I'm on my way. I'ma have you on tiptoes, watching my diamond afterglow. I know you wanna take me home. I'm on my way. OMW. 리얼을 위해서. 거울 보면 일교차도 크고 건조하니까 피부도 푸석하고 모공도 도드라져 보이고 얼굴도 좀 처진 것 같고 피부가 총체적인 난국이다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었어요. 이게 뭐 하나만 고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민인 거죠. 뭐라도 하나 받고 싶은데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은 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육각형 부스터예요. 모공, 피부결, 보습, 광채, 윤기, 지속력, 육각형을요 아주 꽉꽉 채운 스킨 부스터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 압구정 청담에서는 품절 사태까지 났었어요. 그래서 시술을 하고 싶어도 시술을 할 수가 없었고, 이 기업의 주식은 지난 한 달간 무려 2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얼굴이 총체적인 난국일 때 받으면 좋은 스킨 부스터고요. 피부가 좋은 사람이 맞으면 더 좋아지는 그런 스킨 부스터예요.
저도요, 직접 맞아보고 나서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스킨 부스터, 바로 리투오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피부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리투오 3달 전쯤에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아직까지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세요. 맨들맨들 하잖아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맞았거든요. 리투오 맞고 그 다음에는 계속 보습제만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 저도 이거 맞아보고 이거다 싶었어요. 그래서 리투오가 뭔데? 리투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리투오는 스킨 부스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는 그냥 한마디로 내 피부를 건강하고 젊고 탄력 있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사로 피부 진피 구조를 직접 보충을 해줘서 되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피부 좋아지려고 콜라겐도 바르고 먹고 리프팅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피부 속의 콜라겐이 20대부터는 매년 감소를 합니다. 피부가 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애들이 결국 피부의 탄력을 유지를 해주는데 리투오는 피부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탄력 있는 그런 피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어떻게 좋아지는 건데 궁금하시죠? 일단은요, 피부에 탄력이 생겨요. 쫀쫀하고 건강해지거든요. 우리가 써마지, 울세라 이런 리프팅 시술을 받는 이유가 피부가 건강해지고 더 탄력 있게 되기 위해서 리프팅을 받잖아요. 1년에 한두 번씩 적금처럼 해요. 근데 리프팅 시술은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효과가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서서히 천천히 올라오죠. 그런데 리투오는요, 즉각적으로 바로 나타나요. 효과가 정말 빠릅니다. 두 번째는요, 잔주름이 해결돼요. 입 주변에 맞잖아요? 그러면은 입 주변의 잔주름들이 스팀 다리미로 살짝 이렇게 평겨같이 자연스럽게 탄력이 생깁니다. 주름이 완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필러처럼 볼륨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필러 맞았을 때 그런 좀 무거운 느낌이 없고요. 세 번째로 속건조가 해결이 돼서 예민한 피부가 받으면 좋아요. 모공도 좋아지고요. 여드름 자국, 빨간 거, 까만 거 이런 것들도 개선이 되고 피부가 쫀쫀해지면서 결론적으로 반짝반짝하고 화사한 피부가 됩니다. 언제? 바로. 저는 진짜 리투오 시술을 요새 많이 해드리면서요, 이 스킨 부스터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스킨 부스터 하면 생각나는 게 리쥬란이잖아요. 이름도 비슷해요. 리쥬란, 리투오. 그러면 이 리쥬란이랑 뭐가 다르냐? 일단 리쥬란은요, 피부 세포한테 푸석해진 피부를 얼른 재생시키고 콜라겐을 만들어 라고 재생 신호를 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반면에 리투오는요, 여기 신선하고 건강한 새 피부야, 바로 써! 라고 직접 넣어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피부에는요, 세포의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이죠. 섬유모 세포를 비롯한 이런 세포들이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세월의 풍파가 찾아와요. 노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집이 자꾸 부서져요. 그러면 또 세포들이 다시 집을 짓겠죠? 그런데 노화가 진행될수록요, 집을 새로 짓는 속도보다 집이 부서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돼요. 이때 리쥬란은 세포한테 집을 짓는 어떤 설계도를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설계도대로 세포가 열심히 집을 짓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런데 리투오는 말이에요, 그냥 집을 지어서 통째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효과가 바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집이 있으면요, 세포들이 그 집에 일단은 몰려들어요. 그 세포들 중에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줄기세포도 있고,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런 섬유모세포도 있고, 그리고 집이 있으면은 그 집 자체로 기능을 하는데 세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도 할 거고, 세포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도 할 거고, 세포들이 안전하게 일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집을 많이 넣어줬으니까 세포들이 거기서 잘 살 수 있게 어떤 인프라가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집만 덜렁 있는 게 아니라 가스도 들어와야 될 거고, 인터넷도 들어와야 될 거고, 전기도 들어와야 될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혈관들을 생성을 해요. 혈관들을 끌어와서 세포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큰 대단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리프팅 시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사실 우리가
나이를 좀 먹고 나서 리프팅을 받으면은 젊었을 때 받는 거에 비해서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 게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아까 매년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리프팅을 해도 세포의 기질이 부족하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리투오는 그 세포의 기질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이 리투오로 세포의 기질을 조금 채워놓고 탄탄하게 해놓고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리프팅 시술을 하면은 리프팅 시술의 효과가 훨씬 좋고 오래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시술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보통 이제 효과가 떨어지는 거를 느낄 때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럼 언제 떨어지냐? 일단 리투오 맞자마자 바로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효과가 최대로 나오는 게 보통 이제 한 달,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그 좋은 상태가 보통 뭐 2달, 길게는 한 3달 정도까지도 지속이 돼요. 피부 컨디션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 이마 보세요. 지금 맞은 지 3달 됐는데 아직도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피부 컨디션이 처음부터 좋지가 않았다, 피부가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하면은 효과가 좀 더 빨리 떨어질 거예요. 왜냐? 완성된 칩을 넣어줘도 칩이 망가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그런데 이거를 계속 맞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칩이 망가지는 속도보다 칩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더 빨라질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은 더 오래 갈 거예요. 피부 환경을 계속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아까 리프팅 시술 받기 전에 리투오를 받으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리투오를 받고 나서 리프팅 시술은 언제 받으면 가장 좋을까요? 요새 많이 바쁘신 분들도 많으니까, 네, 바쁘신 분들은 그냥 같은 날 바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나서 세포의 기질이 어느 정도는 좀 자리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리프팅을 하는 것도 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저는 한 달 정도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 리프팅 시술은 뭐 서마지, 세르프, 올타이트 같은 그런 고주파 시술도 있고요. 울세라, 리니어지, 텐트리플 같은 뭐 어떤 초음파 시술도 있고, 아니면은 티타늄 같은 레이저 시술도 같이 할 수 있고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난 리투오 시술을 받아야겠어 라고 마음먹으신 분들도 이제 생기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 잘 보시고요. 리투오는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화를 해서 액체 형태로 만들어서 내 피부에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농도가 진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 묽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진한 게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는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건조하고 얇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희석 비율을 조금 높여서 묽게 해서 부드럽게 퍼지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반대로 탄력이 많이 떨어진 피부에는 농도를 좀 진하게 해서 보다 어떤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하도록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요, 무엇을 믹스를 하는지 결과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PDRN이라고 불리는 연어주사 성분, 어떻게 보면은 액체형 리쥬란 같은 그런 거를 섞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을 섞기도 합니다. 이렇게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하면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도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배합 비율을 조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농도를 조절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피부 깊은 층에 놓는지 아니면은 얕은 층에 놓는지에 따라서도 효과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항상 깊은 층과 얕은 층, 이 두 층을 타겟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깊은 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진피 바로 아래층을 타겟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캐뉼라라고 하는 뭉툭한 관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약간 좀 뻐근한 느낌이 좀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멍이 좀 살짝 들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는 큰 통증은 없고요. 얕은 층 같은 경우는 유두진피층이라고 불리는 진피 상부에 놓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스킨 부스터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인젝터를 제 손기술을 이용을 해서 아주 얕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요, 피도 안 나고 멍도 안 들고 엠보도 안 생기고 다운타임도 없고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얼굴이 좋아지죠. 리투오 시술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리투오 효과가 진짜 좋은 부위는 크게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입가예요. 이 입가가 치료가 되게 까다로운 부위거든요. 많이 움직이잖아요. 워낙 움직임이 많은 부위라서 필러 같은 거를 넣으면은 이동도 잘 하고 약간 좀 무거운 감이 생겨가지고 처지는 경향도 생겨요.
그리고 보톡스. 보톡스는 잘못 놓으면 큰일 납니다. 입이 돌아가요. 이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한쪽에 힘이 빠지면 입이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이제 입 주변 개선을 위해서는 레디어스라고 하는 거를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 이제 리투오를 많이 쓰다 보니까 리투오가 조금 더 매끈해지는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눈밑이에요. 눈물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면 다크서클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텐데 리투오는 볼륨을 채우는 거는 아니고요. 매끈하게 변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볼륨을 채우는 거는 필러가 맞죠. 필러를 해야죠. 근데 이제 눈 밑에 필러를 잘못 맞으면요 흰달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 필러가 좀 비쳐 보이는 그런 증상도 좀 생기고 아니면 피부가 워낙에 얇기 때문에 울룩불룩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눈 밑도 리투오를 가장 먼저 권유를 드리는 편이고요. 한번 한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눈 밑에 그 좋지 않은 피부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자연스럽게 채워주고 재현화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등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랑 밥 먹다가 어머니 밥 먹는 손을 보는데 여기 막 진짜 주름도 가득하시고 코끝이 찡해져가지고 바로 어머님 좀 병원에 모시고 가가지고 리투오 시술을 해드렸는데 바로 되게 좋아졌어요.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하나 더 있다. 얼굴이요 전체적으로 되게 화사해져요. 모공도 좋아지고 여드름 자국 같은 것도 좋아지고요. 컨디션이 안 좋은 걸 개선시켜주는 힘이 다른 어떤 부스터보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효과는 즉각적이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너무 그 리투오 좋은 얘기만 했잖아요. 그러면 아쉬운 점이 없냐? 뭐 그건 아니에요. 아쉬운 점은 얘는 볼륨 용도는 아니에요. 뭔가가 채워지는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마 필러, 뭐 팔자주름 필러 이런 걸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요. 피부를 좀 더 탄탄하게 매끈해지게 하는 거지 뭔가 부풀어 오르게 볼륨을 채우는 건 아니에요. 부작용 말씀드릴게요. 모든 주사가 그렇듯이 리투오도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장 흔한 부작용? 멍 생길 수 있죠. 저는 입 주변 시술할 때 아까 깊은 쪽을 캐뉼라라고 하는 뭉툭한 관을 이용을 해서 시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입 주변 시술할 때는 그 캐뉼라를 피부를 살짝 좀 긁는다는 느낌으로 시술을 하거든요. 일부러 약간의 상처를 내면서 시술을 해요. 그러면은 상처를 재생하려는 신호를 줘서 이 리투오 성분들이 우리 피부에 조금 더 잘 안착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긁다 보면은 멍이 조금 들 수가 있죠. 특히나 입 주변은 조금 더 멍이 잘 들 수 있는 부위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진짜 절대로 멍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절할 수 있어요. 덜 긁으면 되거든요. 두 번째로 뭔가 뭉치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수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액체를 섞어서 수화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잘 안 녹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분유 생각을 해보세요. 분유를 탔어요. 뭉치는 애들이 간혹 가다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 뭉친 게 풀리지 않은 상태로 피부 안에 들어가면은 결절의 형태로 만져질 수는 있는데 다만 요거는 주베룩, 스컬트라 이런 애들이 만드는 결절과는 완전히 좀 달라요. 간단하게 없앨 수가 있어요. 우리 근육 뭉쳐져 있을 때 안에다가 물 같은 거 넣으면은 얘가 퐁 하고 가루 나오면서 터지고 그 다음에 다시 녹일 수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결절이 있는 부위에다가 생리시움수나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은 퐁 하고 터지고 고르게 녹으면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투오라고 하는 건요 무세포 동종 진피라고 합니다. 사람의 피부를 표피를 제거하고 지방층을 제거하고 진피층만 남긴 상태에서 면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을 덜어내고 곱게 갈아놓은 그런 파우더 제품이 바로 리투오예요. 결국 사람 피부를 3D 프린터로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효과가 즉각적이고 자연스러워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텐즈님들께 알려드렸고요. 피부가 총체적인 난국이신 분들은 리프팅 시술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리투오와 여러 가지 리프팅 시술의 궁합이 좋으니까 리프팅 시술 받기 전에 리투오 시술 먼저 받아보는 것도 고려를 해보세요. 원장님,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울세라를 받았다는데 얼굴이 너무 예뻐진 거예요. 저도 받아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우리 PD님은 울세라 받지 마. 아니 왜요? 제 친구는 엄청 예뻐졌는데? 그거는 PD님 친구분 얘기고 친구 따라 강남 가도 되는데 친구 따라 울세라는 그렇게 함부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PD님 얼굴 보면은 전형적인 땅콩형 얼굴이거든. 볼 꺼졌고 그 다음에 관자 꺼져 있고
혹시 뭐 교정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요새 교정 받으신 분들이 진짜 벌 꺼져가지고 그거 고민으로 많이 오시거든. 나한테 맞는 시술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술이 있거든. 근데 나한테 안 맞는 시술을 받았다? 오히려 더 얼굴이 이상해질 수 있어. 자, 그럼 오늘은 내가 PD님처럼 땅콩형 얼굴이 있을 때 받으면 안 되는 시술 2가지, 받으면 되게 좋은 시술 내가 2가지 알려줄 테니까 이거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럼 뭘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시술 첫 번째, 아까 나온 울세라. 울세라라고 하는 게 초음파를 한 점에 일정한 깊이에 넣는 거예요. 1.5mm, 3.0mm, 4.5mm. 이 깊이가 사실은 울세라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1.5mm는 이제 진피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에 그 점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3.0은 깊은 진피층 혹은 그 피하 지방층, 4.5는 아주 깊은 스마스라고 불리는 우리 근막이 있거든요. 이런 데에 이제 열점을 만들어요. 우리가 그 열점이 피하 지방층에 맺힌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지방세포가 파괴가 돼요. 볼에 여기다 막 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생긴다? 그치, 볼이 꺼지겠어요. 그래서 울세라 하고선 뭐 오히려 볼패였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리잖아요. 이게 깊이 조절을 잘못하고 그 위치를 잘못 설정을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울세라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잘하면 되지. 근데 내가 처음부터 울세라를 권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 같으면은 오히려 당극성 고주파라고 써마지, 세르프, 벤서티 이런 애들을 권유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극성 고주파는 그 지방층으로 전기가 잘 안 흐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방 세포의 어떤 파괴나 이런 거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럼 그건 지방세포를 안 건드리니까 볼이 덜 쪼그라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탄력을 전반적으로 줄 수 있어요. 볼페임의 걱정은 조금 적다. 그러면 또 울세라 말고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거 사각턱 보톡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어요. 사각턱 보톡스 무턱대고 맞으면 무턱된다. 미안해. 이 사각턱 보톡스도 진짜 주의해서 맞아야 되거든. 그냥 막 맞으면 안 돼요. 광대가 있고 볼이 꺼져 있는데 사각턱 보톡스를 세게 맞는다. 오히려 볼 꺼짐이 심화가 될 수가 있거든. 그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사각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교근이라고 하는 근육 때문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각턱 보톡스를 맞을 때 3포인트 혹은 4포인트 정도 이렇게 놓거든요. 근데 위를 너무 많이 잡아버리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쭉 꺼져요. 여기도 사각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볼페임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턱도 되게 각지고 네모난데 그것도 아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맞으면 되지. 아니 뭘 또 잘 맞으면 돼요? 돼요. 이게 우리가 위에다가 놓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는 라인을 되게 낮춰서 잡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용량을 되게 줄여서 잡을 겁니다. 확 꺼지게가 아니라 좀 부드럽게 라인 잡히게 이렇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이제 뭘 해야 예뻐져요? 아, 그렇지.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리프팅 시술 대부분은 우리 뭔가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쏙 정도는 잘해줄 수 있어. 근데 꺼진 거를 이제 다시 튀어나오게 이렇게는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땅콩형처럼 이제 꺼진 얼굴 가지신 분들은 태워줘야 돼. 태우는 거면 설마 필러? 맞아요. 근데 저 필러는 뭔가 하기 싫어요. 왜요? 몸에 남아있을 것 같고 그냥 무서워요. 요새 진짜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진짜 많거든. 뭐 대부분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녹아서. 원장님,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울세라를 받았다는데 얼굴이 너무 예뻐진 거예요. 저도 받아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우리 PD님은 울세라 받지 마. 아니 왜요? 제 친구는 엄청 예뻐졌는데? 그거는 PD님 친구분 얘기고, 친구 따라 강남 가도 되는데 친구 따라 울세라는 그렇게 함부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PD님 얼굴 보면은 전형적인 땅콩형 얼굴이거든. 볼 꺼졌고, 그 다음에 관자 꺼져 있고. 혹시 뭐 교정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요새 교정 받으신 분들이 진짜 벌 꺼져가지고 그거 고민으로 많이 오시거든. 나한테 맞는 시술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술이 있거든. 근데 나한테 안 맞는 시술을 받았다? 오히려 더 얼굴이 이상해질 수 있어. 자, 그럼 오늘은 내가 PD님처럼 땅콩형 얼굴이 있을 때 받으면 안 되는 시술 2가지, 받으면 되게 좋은 시술 내가 2가지 알려줄 테니까 이거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럼 뭘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시술 첫 번째, 아까 나온 울세라. 울세라라고 하는 게 초음파를 한 점에 일정한 깊이에 넣는 거예요. 1.5mm, 3.0mm, 4.5mm. 이 깊이가 사실은 울세라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1.5mm는 이제 진피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에 그 점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3.0은 깊은 진피층 혹은 그 피하 지방층, 4.5는 아주 깊은 스마스라고 불리는 우리 근막이 있거든요. 이런 데에 이제 열점을 만들어요. 우리가 그 열점이 피하 지방층에 맺힌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지방세포가 파괴가 돼요. 볼에 여기다 막 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생긴다? 그치, 볼이 꺼지겠어요. 그래서 울세라 하고선 뭐 오히려 볼패였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리잖아요. 이게 깊이 조절을 잘못하고 그 위치를 잘못 설정을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울세라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잘하면 되지.
근데 내가 처음부터 울세라를 권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 같으면은 오히려 당극성 고주파라고 써마지, 세르프, 덴서티 이런 애들을 권유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극성 고주파는 그 지방층으로 전기가 잘 안 흐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방 세포의 어떤 파괴나 이런 거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럼 그건 지방세포를 안 건드리니까 볼이 덜 쪼그라들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탄력을 전반적으로 줄 수 있어요. 볼트임의 걱정은 조금 적다. 그러면 또 울세라 말고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거 사각턱 보톡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어요. 사각턱 보톡스 무턱대고 맞으면 무턱된다. 미안해. 이 사각턱 보톡스도 진짜 주의해서 맞아야 되거든. 그냥 막 맞으면 안 돼요. 광대가 있고 볼이 꺼져 있는데 사각턱 보톡스를 세게 맞는다. 오히려 볼 꺼짐이 심화가 될 수가 있거든. 그 왜 그러냐? 우리가 이 사각턱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교근이라고 하는 근육 때문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각턱 보톡스를 맞을 때 3포인트 혹은 4포인트 정도 이렇게 놓거든요. 근데 위를 너무 많이 잡아버리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쑥 꺼져요. 여기도 사각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볼트임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턱도 되게 각지고 네모난데 그것도 아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맞으면 되지. 아니 뭘 또 잘 맞으면 돼요. 이게 우리가 위에다가 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는 라인을 되게 낮춰서 잡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용량을 되게 줄여서 잡을 겁니다. 확 꺼지게가 아니라 좀 부드럽게 라인 잡히게 이렇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이제 뭘 해야 예뻐져요? 아, 그렇지.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리프팅 시술 대부분은 우리 뭔가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쏙 정도는 잘해줄 수 있어. 근데 꺼진 거를 이제 다시 튀어나오게 이렇게는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땅콩형처럼 이제 꺼진 얼굴 가지신 분들은 채워줘야 돼. 태우는 거면 설마 필러? 맞아요. 근데 저 필러는 뭔가 하기 싫어요. 왜요? 몸에 남아있을 것 같고 그냥 무서워요. 요새 진짜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진짜 많거든. 뭐 대부분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 맞나요? 이거 어디에 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빵빵해질까봐 걱정해요. 아니면 이물감 이런 거 생길까봐 걱정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미적이고 부작용 나고 뭐 이런 게 싫은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한 10년쯤 전에 그 유행했던 강남미인도 보면은 이런 거 저도 싫어요. 그런데 요새 이게 바뀌었거든. 자연스럽죠 일단. 그 땅콩형 얼굴은 그 매끄럽게 채워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필러를 싫어하시니까 저는 요새 다른 거를 좀 권유드리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뭔데요? 힐로웨이브, 히얼루론산이에요. 히알루론산이면 필러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힐로웨이브는 이렇게 보면은 볼륨을 채워주는 필러이면서 피부 퀄리티를 좋아지게 하는 스킨 부스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해요. 히얼루론산 필러라고 하는 애들은 서로 엉겨붙게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 몸에서 좀 오랫동안 있을 수 있고 어떤 볼륨을 차지하는 효과가 되게 크단 말이죠. 이게 뭐 적절하지 못한데 이건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은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힐로웨이브는 조금 달라요. 얘는 서로 엉겨붙게 만든 거를 굉장히 최소화를 했거든요. 거의 엉겨붙지 않아 있어요. 이게 히얼루론산 필러고 얘가 힐로웨이브인데 조금 더 물 같고 잘 퍼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둘의 성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항상 비유를 드리는 게 히얼루론산 필러가 설탕을 많이 엉겨붙게 만들어 추파춥스 같은 그런 사탕이라고 하면은 힐로웨이브는 솜사탕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쉽게 좀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특징이 이렇게 주변 조직에 동화가 되게 잘 되는 편이거든요. 네, 히얼루론산 필러는 이렇게 서로 엉겨붙어 있기 때문에 젤리 같은 탄성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놓잖아. 그러면은 지들끼리 스물스물 다시 뭉쳐서 올라와요. 근데 힐로웨이브는 얘도 이제 볼륨감이 있으니까 누르잖아요. 그냥 퍼져버려요. 저는 요거를 로이스 초콜릿 같은 거 이렇게 눌러놓으면 퍼져버리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피부 안에 넣어놓으면은 이물감도 적고 울퉁불퉁함도 적고 예쁘게 볼륨감이 차지해서 요새 되게 많이 좀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아까 힐로웨이브는 스킨 부스터이기도 하다고 했잖아요. 스킨 부스터로서는 뭘 하는 거예요? 이게 히얼루론산이라고 하는 게 자연적인 상태에서 우리 피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물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요. 수분을 막 끌어당기는 거. 그래서 히얼로웨이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로 엉겨있지 않는 그런 히얼루론산이 짧은 거, 그리고 저분자 히얼루론산, 그다음에 긴 거, 고분자 히얼루론산, 이렇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쉽게 비유를 좀 해드리면은 저분자는 약간 현금 같은 그런 느낌이고 고분자는 은행 예금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은 딱 주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저분자 히얼루론산들이 바로 수분감이 생기고 촉촉해지고, 근데 이제 얘네들은 금방금방 녹아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예금을 끌어다 쓰는 거죠.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계속 공급이 돼요.
효과가 계속 쭉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르지 않는 수분 창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 힐로웨이브를 맞으면은 광이 돌아요, 촉촉해서 좋아요, 얼굴 좀 화사해졌어요, 이런 얘기도 되게 좀 많이 해요. 그럼 힐로웨이브를 맞으면 얼마나 유지가 될까요? 저는 한 3개월 정도 말씀을 드려요. 3개월? 네.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그게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아까 필러 싫어하시는 이유가 진짜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 맞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좋았던 볼륨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조금 맞아야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보통 한 3개월 정도예요. 안전하고 녹아서 없어지고. 제 시술 굉장히 많이 하세요. 볼륨이 꺼져 있던 분이 볼륨이 살았을 때 그 느낌이 사실은 굉장히 좋거든요. 힐로웨이브처럼 짧은 것도 싫다. 근데 뭔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추천할 만한 것도 있어요. 그럼 스컬트라지. 이 스컬트라가 PLLA라고 하는 성분인데, 얘가 이제 우리 피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상한 놈이 들어왔네 이러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염증 반응이 콜라겐, 엘라스틴 만들어내는 그 성분 모습을 막 이렇게 자극을 해요. 자극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뭐 콜라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볼륨이 서서히 좋아지는 그런 치료예요. 나는 뭐 6개월 걸려도 상관없어요. 기다릴 수 있다. 저는 뭐 스컬트라가 딱 맞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컬트라 하면 결절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지. 괜찮은 거 맞나요? 결절 이슈가 옛날에 있었죠. 요새는 희석을 되게 많이 해요. 예전보다. 그런 리스크가 많이 줄었고요. 우리가 이제 결절이 생기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고르게 퍼지지 않고 한 군데 뭉쳐 있으면 구조적으로 많은 강한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결절이에요. 그러면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가 결절을 줄이려면 뭉쳐있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스컬트라를 증류수를 섞어가지고 액체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액체로 만드는 과정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1원칙은 저는 수화를 최소 3일 전에는 합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일주일 전에는 하려고 노력을 해요. 두 번째는 수화를 한 직후에 우리가 초음파 분쇄라고 하는 과정을 저는 거치거든요. 초음파 분쇄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 안경점 가면은 안경 그 닦을 때 쓰는 그 끼 하는 감비 있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의료용 장비를 이용을 하지만, 얘를 해주게 되면은 초음파의 그 물리적인 힘으로 그 스컬트라 입자들을 조금 작아지고 고르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 1시간 정도 수화한 직후에 초음파 분쇄라고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보관을 합니다. 시술 직전에는 실험실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이렇게 시험관 같은 거 막 이렇게 돌려주는 롤러 믹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다 놓고 또 계속 불려요. 그래서 이렇게 뽀얀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시술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결절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뭐가 또 있어요? 또 있죠. 이제 시술도 잘해야죠. 저는 일단은 되게 좀 깊게 가려고 하는 편이고요. 저는 되게 좀 재밌게 시술을 하는데, 이 스컬트라를 넣어놓고 나서 우리 스파츌라라고 하잖아요. 유화 그릴 때 쓰는 이 스파츌라 있거든요. 이걸로 열심히 마사지를 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어떻게 보면 빚어가요. 그러고 나서 환자분의 만족도도 되게 높고 결절이나 이런 거의 위험도 굉장히 좀 줄이고. 그래서 이제 결절은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스컬트라에 임하는 편이기는 해요. 거의 뭐 도자기 장인 아니에요? 장인? 장인입니다. 스컬트라 장인. 사실은 스컬트라가 어떻게 보면은 정성이에요. 정성. 심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예쁘게 빚어놓고 6개월 정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은 서서히 예쁘게 이렇게 좀 볼륨이 올라와요. 그럼 우리 PD님이 받아야 되는 시술, 힐로웨이브, 스컬트라 뭐 어떻게 선택할 거냐? 나는 즉각적으로 볼륨이 좀 찼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힐로웨이브가 맞고요. 나는 시간이 좀 들어도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개선이 되고 싶다 하면은 스컬트라 쪽으로 가면은 라인 매끈해지면서 되게 예쁜 얼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스킨 부스터가 힐로웨이브랑 스컬트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뜨는 이 영상 우리 PD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또 뭐 다른 거 궁금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오세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없어지는 거 맞나요? 이거 어디에 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빵빵해질까봐 걱정해요. 아니면 이물감 이런 거 생길까봐 걱정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미적이고 부작용 나고 뭐 이런 게 싫은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한 10년쯤 전에 그 유행했던 강남미인도 보면은 이런 거 저도 싫어요. 그런데 요새 이게 바뀌었거든. 자연스럽죠. 일단 그 땅콩형 얼굴은 그 매끄럽게 채워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필러를 싫어하시니까 저는 요새 다른 거를 좀 권유드리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뭔데요? 힐로웨이브 히얼루론산이에요. 히알루론산이면 필러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힐로웨이브는 이렇게 보면은 볼륨을 채워주는 필러이면서 피부 퀄리티를 좋아지게 하는 스킨 부스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해요.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하는 애들은 서로 엉겨붙게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 몸에서 좀 오랫동안 있을 수 있고 어떤 볼륨을 차지하는 효과가 되게 좋단 말이죠. 이게 뭐 적절하지 못한데 이건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은 걱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힐로웨이브는 조금 달라요. 얘는 서로 엉겨붙게 만든 거를 굉장히 최소화를 했거든요. 거의 엉겨붙지 않아 있어요. 이게 히알루론산 필러고 얘가 힐로웨이브인데 조금 더 물 같고 잘 퍼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둘의 성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항상 비유를 드리는 게 히알루론산 필러가 설탕을 많이 엉겨붙게 만들어 추파춥스 같은 그런 사탕이라고 하면은 힐로웨이브는 솜사탕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쉽게 좀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특징이 이렇게 주변 조직에 동화가 되게 잘 되는 편이거든요. 네, 히알루론산 필러는 이렇게 서로 엉겨붙어 있기 때문에 젤리 같은 탄성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놓잖아. 그러면은 지들끼리 스물스물 다시 뭉쳐서 올라와요. 근데 힐로웨이브는 얘도 이제 볼륨감이 있으니까 누르잖아요. 그냥 퍼져버려요. 저는 요거를 로이스 초콜릿 같은 거 이렇게 눌러놓으면 퍼져버리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피부 안에 넣어놓으면은 이물감도 적고 울퉁불퉁함도 적고 예쁘게 볼륨감이 차지해서 요새 되게 많이 좀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아까 힐로웨이브는 스킨 부스터이기도 하다고 했잖아요. 스킨 부스터로서는 뭘 하는 거예요? 이게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게 자연적인 상태에서 우리 피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물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요. 수분을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알루웨이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로 엉겨있지 않는 그런 히알루론산이 짧은 거, 그리고 저분자 히알루론산, 그다음에 긴 거, 고분자 히알루론산 이렇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쉽게 비유를 좀 해드리면은 저분자는 약간 현금 같은 그런 느낌이고 고분자는 은행 예금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은 딱 주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저분자 히알루론산들이 바로 수분감이 생기고 촉촉해지고 근데 이제 얘네들은 금방금방 녹아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예금을 끌어다 쓰는 거죠.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계속 공급이 돼요. 효과가 계속 쭉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르지 않는 수분 창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 힐로웨이브를 맞으면은 광이 돌아요. 촉촉해서 좋아요. 얼굴이 좀 화사해졌어요. 이런 얘기도 되게 좀 많이 해요. 그럼 힐로웨이브를 맞으면 얼마나 유지가 될까요? 저는 한 3개월 정도 말씀을 드려요. 3개월? 네.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그게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아까 필러 싫어하시는 이유가 진짜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 맞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좋았던 볼륨이 원상태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조금 맞아야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보통 한 3개월 정도예요. 안전하고 녹아서 없어지고 재시술 굉장히 많이 하세요. 볼륨이 꺼져 있던 분이 볼륨이 살았을 때 그 느낌이 사실은 굉장히 좋거든요. 힐로웨이브처럼 짧은 것도 싫다. 근데 뭔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추천할 만한 것도 있어요. 그럼 스컬트라지. 이 스컬트라가 PLLA라고 하는 성분인데 얘가 이제 우리 피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상한 놈이 들어왔네? 이러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염증 반응이 콜라겐, 엘라스틴 만들어내는 그 성분 모습을 막 이렇게 자극을 해요. 자극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뭐 콜라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볼륨이 서서히 좋아지는 그런 치료예요. 나는 뭐 6개월 걸려도 상관없어요. 기다릴 수 있다. 저는 뭐 스컬트라가 딱 맞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컬트라 하면 결절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지. 괜찮은 거 맞나요? 결절 이슈가 옛날에 있었죠. 요새는 희석을 되게 많이 해요. 예전보다. 그런 리스크가 많이 줄었고요. 우리가 이제 결절이 생기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고르게 퍼지지 않고 한 군데 뭉쳐 있으면 구조적으로 많은 강한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결절이에요. 그러면 돌이켜 생각하면 우리가 결절을 줄이려면 뭉쳐있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스컬트라를 증류수를 섞어가지고 액체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액체로 만드는 과정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1원칙은 저는 수화를 최소 3일 전에는 합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일주일 전에는 하려고 노력을 해요. 두 번째는 수화를 한 직후에 우리가 초음파 분쇄라고 하는 과정을 저는 거치거든요. 초음파 분쇄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 안경점 가면은 안경 그 닦을 때 쓰는 그 끼익 하는 장비 있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의료용 장비를 이용을 하지만 얘를 해주게 되면은 초음파의 그 물리적인 힘으로 그 스컬트라 입자들을 조금 작아지고 고르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 1시간 정도 수화한 직후에 초음파 분쇄라고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보관을 합니다. 시술 직전에는 실험실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이렇게 시험관 같은 거 막 이렇게 돌려주는 롤러 믹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다 놓고 또 계속 불려요. 그래서 이렇게 뽀얀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시술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결절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뭐가 또 있어요? 또 있죠. 이제 시술도 잘해야죠. 저는 일단은 되게 좀 깊게 가려고 하는 편이고요. 저는 되게 좀 재밌게 시술을 하는데 이 스컬트라를 넣어놓고 나서 우리 스파츌라라고 하잖아요. 유화 그릴 때 쓰는 이 스파츌라 있거든요. 이걸로 열심히 마사지를 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어떻게 보면 빚어가요. 그러고 나서 환자분의 만족도도 되게 높고 결절이나 이런 거의 위험도 굉장히 좀 줄이고. 그래서 이제 결절은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스컬트라에 임하는 편이기는 해요. 거의 뭐 도자기 장인 아니에요? 장인? 장인입니다. 스컬트라 장인. 사실은 스컬트라가 어떻게 보면은 정성이에요. 정성. 심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예쁘게 빚어놓고 6개월 정도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은 서서히 예쁘게 이렇게 좀 볼륨이 올라와요. 그럼 우리 PD님이 받아야 되는 시술, 힐러웨이브, 스컬트라 뭐 어떻게 선택할 거냐? 나는 즉각적으로 볼륨이 좀 찼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힐러웨이브가 맞고요. 나는 시간이 좀 들어도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개선이 되고 싶다 하면은 스컬트라 쪽으로 가면은 라인 매끈해지면서 되게 예쁜 얼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스킨 부스터가 정말로 핫해요. 예전에는 리프팅 시대였다면은 요새는 스킨 부스터의 시대죠. 요새 난리 났잖아요. 막 청담동, 한남동 이런 데서 품절 사태도 됐고요. 근데 스킨 부스터 진짜 효과 있는 거 맞아요? 맞았더니 아프다, 효과가 가장된 것 같다 이런 얘기 많던데. 우리 PD님 또 이상한 얘기 어디서 들으셨네. 누가 그래요, 누가? 저희 유튜브 댓글에서 싸늘하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본인한테 맞는 걸 해야 되는데 맞지 않는 걸 받으신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볼륨이 필요해. 그런데 리쥬란을 맞았어. 그러면 당연히 효과를 못 느끼실 수 있죠. 왜냐? 리쥬란은 속건조가 심하신 분, 피부 장벽이 깨져 있는 분, 뭐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 유명하다고 다 나한테 맞는 건 아니고 친구가 맞고 좋았다고 해서 다 나한테 맞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리투 맞아봤는데 후기 사진처럼 팔자가 펴지지 않아요. 광대 부분까지 낮아서 뻐근한 게 거의 5일 이상 갔던 것 같아요. 돈만 날립니다. 팔자는 수술 아니면 필요가 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리투어로 팔자가 펴지지 않습니다. 팔자주름은요, 필러가 좀 더 나은 선택일 거예요. 제가 리투오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리투오는 피부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볼륨용은 아니에요. 리투오의 목적 자체가 피부를 전체적으로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뭐 어떻게 보면은 스팀 다리미 뭐 이 정도의 느낌? 우리가 옷을 스팀 다리미로 다리면은 살짝씩 이렇게 펴지잖아요. 근데 굵은 주름은 안 펴지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리투오가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팔자주름 중에 입 옆까지 이렇게 내려온 팔자주름, 여기가 펴지는 데는 도움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댓글은요? 스킨 부스터랑 써마지랑 완전 다른 건데 비교라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우리가 써마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결국은 탄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탄력을 올리려고 써마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는 노화된 콜라겐, 그 다음에 엘라스틴, 이런 세포의 기질 성분이라고 하는 거를 열로 망가뜨리고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세포의 기질이 뭐냐? 리투오가 그 세포의 기질 성분이죠. 결국은 써마지를 해서 얻으려는 이 효과나 리투오를 주입해서 얻으려는 이 효과는 저는 뭐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투오를 설명을 할 때 쉽게 설명을 드릴 때는 주사형 써마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리투오 그래서 얼마인가요? 야, 이 비용이 참 일단은 병원마다 다 달라서 제가 뭐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리투오는 스킨 부스터 중에서는 좀 가격대가 높은 축에 속하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런데 1cc 얼마냐로 놓고 보면은 저희 병원에서는 리쥬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축에 속해요. 손주사 말고 기계로 하면 덜 아프지 않냐 했더니 손주사가 효과가 더 있대요. 리쥬란만큼 아프다는 소리에 접었네요. 통증 얘기잖아요. 저는 이게 손주사냐 그렇지 않냐, 캐뉼라냐 그렇지 않냐, 뭐 인젝터냐 그렇지 않느냐, 뭐 요거보다도요 어떤 층에다가 주입을 할 거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리투오라고 하는 성분, 그러니까 그 세포의 기질이죠. 이 성분이 어디에 필요하냐? 저는 깊은 층하고 얕은 층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깊은 층은 캐뉼라를 이용을 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얕은 층은 인젝터
라고 하는 거에 도움으로 저만의 이 손기술로 놓는데, 그거는 맞아본 환자분들이 거의 통증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리쥬란을 인젝터로 안 아프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리쥬란 인젝터 효과 없던데요. 저는 리쥬란을 인젝터로 시술을 했을 때 바늘 깊이나 용량, 한 번에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젝터로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 하면은 원래 피부 컨디션이 좋으셔서 리쥬란으로 더 좋아질 여지가 없었던 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젝터를 이용을 했을 때 깊이 조절을 잘못하든지 한 번에 넣는 용량이 많든지 하면은 새는 양이 많아서 좀 효과를 못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인젝터라서 효과가 없다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리투 사체에서 원료를 얻는 거라 좀 뭔가 섬뜩함. 미용을 위해 사용한다는 게 좀 비윤리적으로 느껴져요. 더 절실한 화상 환자들한테 양보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이슈죠. 많이들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리투오라고 하는 거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AATB라고 하는 그런 미국 조직은행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AATB 자체는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조직관리 기준을 가진 기관이에요. 그래서 기증자 선정, 기증자의 병력, 이거를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 어떤 품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윤리적인 이슈까지 이 전 과정을 다 AATB에서 관리를 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미용적 사용 이런 게 좀 이슈가 될 수가 있잖아요, 윤리적으로. 그래서 미용적 사용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 조직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투오가 윤리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뭐 안전성 측면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쥬란 힐러 맞고 피부가 뒤집어져서 고생만 하다가 효과 체감도 못했는데 워낙 민감한 피부라서요. 리투오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리투오가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부가 뒤집어진 게 정말 리쥬란 때문이냐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리쥬란 자체가 염증 같은 걸 줄이고 피부 재생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시술이거든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취 크림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텐즈님께서 만약 저한테 오신다고 하면은 저는 한번 마취 연고를 안 바르고 리쥬란을 해드려 볼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마취크림을 안 발라도 아프지 않거든요. 약간 따끔따끔 거리는 정도예요. 실제로요, 제 환자분 중에 너무 예민해서 리쥬란을 받아도 뒤집어지시는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취크림을 안 바르고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리쥬란 시술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피부도 안 뒤집어지시고 피부 자체도 정말 많이 좋아지셔서 환자분은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취 연고를 안 바르고 하는 이런 방법을 시도를 해서 뒤집어지신 게 마취크림 때문인지 아니면은 리쥬란 때문인지를 먼저 좀 판별을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마취 연고를 안 바르고 하셨는데도 뒤집어진다 라고 하면은 리쥬란뿐만 아니라 저는 리투오도 추천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엑소좀 같은 바르는 형태의 스킨 부스터를 하면서 플라즈마라고 하는 그런 거를 쪼여서 침투시키고 염증을 좀 깔아앉히는 방향으로 제가 시술을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스킨 부스터 편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누구는 스킨 부스터 대신에 울세라 써마지 1년마다 꼭 해주는 게 좋다고 하고 어렵다. 어려우실 거 없습니다. 저의 솔로몬의 선택은 둘 다 해랍니다. 울세라 써마지는요, 울세라 써마지의 그런 영역이 있고요. 스킨 부스터는 스킨 부스터의 영역이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는 않잖아요.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둘 다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부작용 설명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 사실 뭐 제가 부작용을 그래도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부족하다고 느끼셨나 봐요. 스컬트라, 주베룩, 레디어스, 뭐 라플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콜라겐 자극제라고 하는 시술들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결절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이 결절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고 걱정을 하십니다. 결절 생길 수 있죠. 왜 생기냐? 결절은요, 스컬트라든 주베룩이든 이 입자들이 고르게 퍼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과한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피부의 아래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만져지는 건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열을 주거나 아니면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깨버리는 시술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지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려면은 고르게 수화를 한다. 그 다음에 피부 속에서 고르게 퍼지도록 잘 시술을 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스컬트라, 예전에 결절로 되게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콜라겐 자극제의 결절이 걱정이 돼서 리투오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리투오는 결절이 안 생기냐? 아니요. 리투오도 결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리투오 결절은요, 스컬트라, 주베룩, 레디어스 이런 거의 결절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스컬트라, 주베룩, 레디어스 결절은 뭔가 뭉쳐져 있으면서 여기 염증 반응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리투오 같은 경우는 그냥 입자가 뭉쳐져 있는 겁니다. 염증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그래서 리투오는 일단 수화만 잘하면 결절은 크게 생기지 않고요. 만약에 생기더라도 이 결절은 리투오 분말들이 좀 뭉쳐져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생리식염수 같은 거를 잘 주입을 하고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해주면은 대부분 자연적으로 없어지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 그럼 파마리서치 주식 사도 괜찮나요? 주식. 일단은 제가요, 주식을 사기만 하면은 떨어지기 때문에 파마리서치, LS바이오, 바임, 이름씩.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웃긴 게 의사가 환자 상태에 맞게 시술이 아니고 소비자가 이런 거 공부해서 나한테 맞는 거 찾아야 한다. 의사는 그냥 시술자, 소비자는 전문가가 아니고 나한테만 마루타를 써서 맞으면 좋고 아님? 그럼 의사는 임상 경험 없이 소비자가 해달라고 해주는 건데 왜 비싼지.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소비자분들도 알고 고르시면 더 좋다는 거죠. 나는 내가 피부 상태가 이러니까 이런 게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으시라는 거지, 모든 거를 다 알고 답을 정해서 하시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최종적인 선택 그리고 시술은 피부과 전문의와의 전문적인 진단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도록 하고요. 뭔가 결정할 때 하나도 모르고 선택을 하는 거랑 조금이라도 알고 선택하는 거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텐즈님들 똑똑한 소비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와, 정확한 정리 너무 좋아요. 여자들끼리 수다 떨면서 스킨 부스터 하는데 사실 리쥬란 말고는 뭐가 뭔지 정확하게는 몰랐거든요. 정확하고 솔직하신 영상 너무 좋습니다.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댓글 쓰신 텐즈님, 혹시 병원에 오신다면 저한테 꼭 댓글 썼다고 말씀 주세요. 사랑합니다. 목주름 없애는 것도 스킨 부스터로 가능한가요? 저는 목주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잔주름, 가로주름, 세로주름. 근데 이 치료 방법이 다 달라요. 잔주름은요, 탄력을 줘야 됩니다. 탄력이 떨어져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잔주름의 경우는 더블 타이트라고 하는 바늘 고주파가 있는데, 더블 타이트를 이용을 해서 스킨 부스터를 주입하는 거를 선호를 하는데요. 더블 타이트는 바늘 고주파랑 인젝터가 병합이 된 그런 장비예요. 그래서 고주파 자극을 준 거와 동시에 스킨 부스터를 주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 잔주름이 펴지면서 좀 짱짱해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주름 같은 경우는 보통 굉장히 소프트한 그런 필러를 하고요. 세로주름은 이게 넓은 목근이라고 하는 근육 때문에 그런 거라서 보톡스로 보통 해결을 합니다. 스킨 보톡스는요? 스킨 보톡스 좋죠. 근데 그 스킨 부스터랑은 좀 다르게 스킨 보톡스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는 아니고요. 과한 걸 뭐 줄여주는 역할이라고 할까요? 피부결이 좋지 않을 때, 혹은 뭐 잔주름이 많을 때, 턱 라인에 과한 볼륨이 있을 때, 모공이 클 때, 피지 분비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역할이죠.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게 효과적으로 시술 받을 수 있어요. 필러웨이브는 바빠서 자주 못 오는 사람들한테 좋다고 했는데 네이버 검색하니 한 달 간격으로 3번 받으라고 하네요. 왜 한국에서는 모든 스킨 부스터들이 한 달 간격 3번이라고 하나요? 상술인가요? 필로웨이브를 한 달 간격으로 3번? 글쎄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다른 곳에서 어떻게 추천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검색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필로웨이브는 최소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권유를 합니다. 보통 저한테 또 환자분들 질문하시는 게 필로웨이브랑 기존 필러랑 뭐가 다르냐? 필로웨이브와 필러의 가장 큰 차이는 물성이라고 하는 게 차이가 나요. 필러가 추파춥스 같은 그런 사탕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은 필로웨이브는 약간 솜사탕 같다고 많이 비유를 드려요. 되게 무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볼륨이 채워지고요. 한 3개월 정도면 사라집니다. 그럼 왜 하냐? 3개월 뒤에 없어지는데 왜 하냐? 필로웨이브는 히알루론산 베이스의 스킨 부스터라서 즉각적으로 볼륨이 차오릅니다. 스컬트라 주베룩 좋죠? 근데 얘네는 넣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근데 필로웨이브는 바로 볼륨이 차는 거죠. 그런데 자연스러워요. 누르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음에 안 드시면요, 녹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볼륨이 꺼진 환자분들에게는 일단 필로웨이브를 맞아보시고 내가 볼륨이 찼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보시고 이게 좋다 라고 하시면은 3개월 있다가 필로웨이브를 계속 할지, 아니면은 뭐 지속기간이 조금 더 긴 뭐 히알루론산 필러를 맞을지, 아니면 스컬트라, 주베룩 뭐 이런 콜라겐 자극제를 맞으실지를 선택지를 드리는 편이에요. 필로웨이브가 일종의 테스터 같은 거죠. 만족도는 저는 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우리 부스터? 이건 어떤 건가요? 덜 아프고 엠보도 없다고 해서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고우리를 아시는 분도 있네요. 고우리는 액상형 PCL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술 받으면 광도 나고 반응은 되게 좋은 편이에요. 아프지 않고 괜찮아요.
오늘 정말 여러 댓글들을 보고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요즘 핫하게 뜨는 이 K주사, 스킨부스터가 자세히 알고 싶다,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뜨는 이 2개 영상을 봐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스킨부스터를 똑똑하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이도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